안녕하세요. 아, 개인 파산 신청하실 때요. 서류 하나하나,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면책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이 면책 불허가 사유. 그중에서도 특히 허위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전문가 해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실수는 괜찮고 또 어떤 거짓말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그 핵심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여러분이 딱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파산 면책이라는 게 사실 정직성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거든요. 아, 정직성. 네, 법원에 이제 거짓 정보를 주면 음, 새 출발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자료가 바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걸 고의적인 허위로 보는지, 그래서 면책을 안 해주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하고 실제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서류 내용이 사실이랑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단순 실수랑 의도적인 속임수, 이걸 딱 가르는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고의성. 고의성? 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음. 법원을 속이려는 어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뭐 재산 상태 같은 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서류를 내거나 진술했을 때 그때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 명확한 의도. 그렇죠. 그냥 실수로 뭐 빼먹거나 약간 잘못 적은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도 이 면책 불허가 결정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걸 알거든요. 네,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또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게 관건이군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든 다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주로 문제 삼는 건 채무자 본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에요. 채무자 본인 거. 네, 여기서 이제 채무자 본인 재산이라고 하면 뭐 자기 명의 재산은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숨겨둔 재산 있잖아요. 뭐 소위 명의신탁 재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 숨겨둔 것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소유 부동산이나 뭐 예금이 있는데 없다고 속인다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재산을 막 처분하고 그 돈을 숨기는 경우 이런 게 해당되죠. 음. 반대로요. 채무자가 그냥 대표로 있는 회사 재산 있잖아요. 법인 재산. 네네. 그거에 대해 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해 사실과 좀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아, 가족 명의는 좀 다르군요. 네. 근데 물론 가족 명의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관리하면서 숨겨둔 재산이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어디까지나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숨겼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숨기려 했는지 그게 문제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들이 고의적인 은닉으로 판단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재산세까지 낸 기록이 다 있는데도 재산 목록에는 쑥 빼놓고 기재 안 한 경우. 아, 세금 기록까지 네. 있는데. 네. 이건 뭐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채권자한테 이미 강제 집행, 그 승계 집행문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채권자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경우. 일부러 누락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있는데도 무직이라고 하거나 소득을 실제보다 확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거, 그것도 재산 가치가 꽤 되는데 그거 숨기고 파산 신청했다가 발각돼서 면책 불허된 사례도 있었어요. 아, 개인 택시 면허도요? 네, 전보다 명백하게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들이라고 본 거죠. 이야,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아, 물론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고의성 판단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료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구를 빠뜨렸는데 나중에 스스로 아차 싶어서 잘못을 깨닫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면 그건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고요. 아,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술서에는 보험회학 환급금 어디 썼는지 그 내역을 빼먹었는데 다른 서류인 재산 목록에는 아주 상세히 적고 증빙 자료까지 다 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 재산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상속 재산이요? 네. 만약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받았다면요. 설령 파산 신청할 때 그 사실을 기재 안 했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정 승인이요? 그게 왜 그렇죠?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빚을 갚을 책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한테만 해당돼요. 아, 파산 채권자랑은 상관이 없군요. 그렇죠. 파산 절차상의 채권자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이걸 기재 누락했다고 해서 바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건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입니다. 결국 파산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임하는 자세군요. 아, 이게 참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면책을 받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면책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취지가 성실했지만 좀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거거든요. 네, 재기의 기회.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필수입니다. 뭐 법원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협조하는 자세,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죠.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고의성 그리고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도치 않은 실수는 그래도 좀 용납될 여지가 있지만 명백한 속임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본인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파산은 분명 새로운 시작의 기회죠. 하지만 그 대가로 과거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용서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